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소식이 있었죠.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은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통계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에 61만 명이었던 뇌졸중 환자가 2023년에는 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4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 있으시죠? 당뇨병 관리하고 계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뇌졸중 고위험군입니다. 오늘은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신희석 교수님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부터 골든타임 그리고 재발 방지법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이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거나 이물질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뇌로 가는 피가 막히니까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흔히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가 이 유형입니다. 둘째,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이건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수도관이 노후돼서 구멍이 나거나 터지는 것처럼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에 고이는 거예요. 뇌출혈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대도서관 씨가 바로 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하나는 막혔고 하나는 터진 거죠. 그래서 치료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칫솔을 잡으려는데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손이 저렸나?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어요. 말을 하려고 하니 으르 소리만 나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내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으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치료를 받아서 김 씨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이처럼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희석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뇌졸중 증상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1.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양쪽 다가 아니라 한쪽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한쪽일까요? 우리 뇌는 좌우로 나뉘어 있고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왼쪽 뇌에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2.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거울을 보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웃으려고 해도 한쪽만 올라갑니다. 침이 흐를 수도 있고요. 3. 말이 어눌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발음이 이상하게 되거나 전혀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왼쪽 뇌에는 언어 중추가 있어서 왼쪽 뇌에 뇌졸중이 오면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4.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5.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갑자기 그리고 한쪽입니다. 서서히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몸의 한쪽에 집중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는데 10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그래서 별일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졸중이 잠깐 왔다가 간 겁니다. 혈관이 막혔는데 다행히 다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진 거죠.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고 길어봐야 24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시 괜찮아진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희섭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사람의 40%가 90일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 막혔던 혈관이에요. 다시 뚫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 막혔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엔 완전히 막힐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65세 박모 씨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왼손에 힘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지만 박 씨는 괜찮아, 좀 쉬면 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30분쯤 지나니 손에 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박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박 씨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됐고 말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급히 병원에 갔지만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 그 증상이 왔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미리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관리를 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먼저 중요한 건 모든 뇌졸중 환자가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시작합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을 녹이는 약을 씁니다. 증세가 경미하면 항혈소판제를, 큰 혈관이 막혔으면 혈전을 녹이는 항응고제를 투여합니다. 만약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머리를 직접 여는 게 아니라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혈관 안으로 넣어서 뇌혈관까지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망 같은 장치로 혈전을 잡아서 빼내거나 스텐트라는 관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힙니다. 상처도 작고 회복도 빠른 방법입니다.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동맥류가 터진 경우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이게 터지면 엄청난 압력으로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극심한 두통이 오고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멎기도 합니다. 한번 터진 동맥류는 또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사타구니를 통해 백금 코일을 넣어 동맥류를 막거나 머리를 열고 직접 동맥류를 클립으로 묶어서 피가 안 가게 만듭니다. 둘째는 일반적인 뇌출혈입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으로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거예요. 뇌 안에 피가 고이면 뇌압이 올라가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땐 머리를 열고 고인 피를 빼내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약 혈전용해제는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반 이내에 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약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뇌세포는 피가 안 가면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죽는 거죠. 빨리 치료할수록 살릴 수 있는 뇌세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한번 겪으면 재발 위험이 9배에서 15배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하면 재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만성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막히거나 터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2.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하루 한 개비도 안 됩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3.
술도 조심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소주 기준으로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4. 식습관을 바꾸세요. 흰 쌀밥, 흰빵보다는 현미, 잡곡, 통밀로 드세요. 고기는 삼겹살, 갈비 같은 붉은 고기보다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드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짜게 먹지 마세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게 좋습니다. 5.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이렇습니다. 주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또는 주 3에서 4일 하루 20분씩 조깅.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요. 근력 운동은 가벼운 무게로 주 2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거운 걸 들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위험합니다. 주의하실 운동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전력 질주, 무거운 역기 들기, 숨을 참고 하는 플랭크, 거꾸로 매달리는 동작,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운동들은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거나 머리에 피가 몰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남았다면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 이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 1년 후, 2년 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절이 굳지 않게 계속 움직여주고 마비가 안 온 쪽 팔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 잡힌 방법으로 몸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으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고혈압 약이나 혈전 예방약이 있다고 해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은 정반대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약은 허혈성 뇌졸중에는 도움이 되지만 출혈성 뇌졸중에는 치명적입니다.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어서 정확히 진단한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마이너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한쪽 얼굴이 마비된다. 말이 어눌해진다.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진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다음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철저히 관리. 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잡곡, 채소, 생선 위주로 먹기. 꾸준한 운동, 주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대도서관 씨의 안타까운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뇌졸중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